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현정입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한나연입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두 분이나 모시고 정말 두 배로 중요한 주제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예를 들어 닥터하우스의 얼굴은 이정수님인 것처럼 흔히 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붙는 단어가 바로 얼굴이죠. 그만큼 사람의 얼굴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요. 각자 다른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해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얼굴에 만약 마비가 생긴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얼굴에 찾아온 불청객, 안면마비입니다. 정말 불청객이 맞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안면마비라는 게 뭔가요? 안면마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 그러니까 뇌신경 12개 중에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얼굴에 마비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은 이마, 눈, 입과 같은 특정한 안면 근육을 조정하는 신경으로 전체적인 인상이나 얼굴 외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신경인데요. 이 신경을 통하여 사람은 웃고 울고 두려운 표정을 짓게 되죠. 혹시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일종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말초성 마비이며 뇌졸중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안면마비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국내의 안면마비 원인은 벨마비, 즉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약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부 외상이 22%, 귀 쪽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이성 대상포진이 7%, 이외에도 종양이나 중이염, 중추성이거나 희귀질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저는 이 벨마비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초성 얼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벨마비는 얼굴마비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특발성 안면마비 또는 벨마비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주로 생기며 단순포진 바이러스, 즉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형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벨마비는 초기에 마비가 심하지 않다면 의외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 안면마비의 증상은 얼굴이 안 움직인다는 건가요? 안면마비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의학계에서 알려진 내용으로는 얼굴 외관의 비대칭 외에도 눈을 감을 수 없게 되거나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료수를 흘리거나 양치할 때 물을 흘리는 등의 증상이 있고요. 또한 눈이나 구강의 건조감, 미각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빌리자면 갑자기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울려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귀 뒤쪽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조기 치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면마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진단코드 G51 안면신경 장애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하게 8만에서 9만 명의 환자가 치료받고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본인 증상이 안면마비인 줄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렇게 놔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선 안 됩니다. 안면마비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얼굴 비대칭, 안검, 광대뼈 부위의 경련,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연합운동, 식사할 때마다 눈물이 과하게 나오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후유증 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 증상을 방치할 경우 외관상 불편감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만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얼굴 표정이 조금만 어색해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셨는데요.
제가 진료했던 한 40대 여성 환자의 경우도 중학생 때부터 좌측 안면에 완전 마비가 있었고 당시 치료법이 없다고 들어서 방치하고 지내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늘 위축된 학창 시절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끼셨고 그러나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하셔서 현재는 초등학생 자녀 2분을 두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안면마비일 때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안면마비라고 진단이 되면 마비의 정도나 예후 판단 혹은 치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청력 검사,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한 뒤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히 안면마비의 치료는 그 시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데요. 안면마비가 생긴 후 한 달까지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인별로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신경의 과오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재활 운동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 안면마비가 외상성인 경우 또는 일주일 내 신경이 90% 이상 변성된 경우 안면신경 감압술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안면마비로부터 1개월 이후는 아급성기라고 부르는데요. 손상된 신경의 말단 부위가 전부 변성되어 사라진 자리에 안면신경이 다시 재생되는데 이때 안면마비가 오지 않은 측에 신경독성 단백질인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하여 마비되지 않은 얼굴의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되는 것을 막고 안면마비가 온 측은 반대로 보상성 활성화를 일으켜 신경 재생 기간 동안 뇌에서 안면신경의 재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툴리눔 톡신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편안한 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화가 됐으면 어쩝니까? 안면마비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말씀하신 만성기인데요. 이때는 안면경직, 근력저하, 안면구축, 병적 연합운동, 2차성 안면경련 등이 발생하고 고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적 연합운동은 뭔가요? 예를 들어 입가를 움직일 때 뜻하지 않게 눈이 동시에 깜빡이게 되거나 반대로 눈을 깜빡일 때 입가에 근육이 실룩이는 현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뜻하지 않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보툴리눔 톡신으로 근육의 움직임과 연합 운동을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면마비가 만성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의 치료 방법 역시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초음파 등으로 근육의 변성 정도를 확인하여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등으로 허가받은 주사들을 해당 근육과 근육 주변에 주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의료용 특수실을 이용한 교정술 또는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 시술 등을 시행합니다.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안면마비도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안면마비는 발생 직후 3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만 가장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면 근육의 마비 이후 2일부터 14일 사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신경섬유의 손상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안면신경의 완전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다거나 신경 부종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안면마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발생 후 72시간 이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내 몸이 안면마비에 취약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서 활성되는 때는 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면역력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NK-세포 활성도 검사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 나쁜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의 활동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1ml 정도 아주 적은 양의 피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요. 2, 3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따로 없는 생각보다 간편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스테로이드나 항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 면역 질환이 있다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검사 전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면마비라는 게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지금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던 분들은 이 후유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안면마비를 겪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재활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유발인저를 평소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질환에 걸리고 난 이후 안면마비가 악화하거나 재발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면마비에 대한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정현정 선생님과 한나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